사람을 모으고 세를 모으는 것은 태초일의 정치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온 힘과 정성을 다해서 사람을 모으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정치권에서 모이는 사람보다는 떠나가는 사람이 더 많아서 크게 화제가 되고 있는 정치인이 있습니다. 무소속의 안철수 의원입니다. 보시죠. 최근의 언론 보도를 보면 안철수 의원 주변에 있거나 혹은 멘토 역할을 하다가 떠나간 사람들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이분들 한 분들도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다 개별적으로 인연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떠나는 것도 굉장히 큰 뉴스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보다도 더 충격적으로 최근에 안 의원과 결별한 분이 있습니다. 최장집 고려대학교 명예교수입니다. 다른 분들은 전부터 정치에 몸을 담아왔거나 또는 오래전부터 인연을 맺었던 분입니다. 물론 스님 같은 분은 아니지만, 그리고 이분들은 어떤 공식적인 관계보다는 비공식적, 사적으로 인연을 맺었던 분들이 상당수입니다. 그런데 이 최장집 명예교수는 안철수 의원이 출범시킨 내일이라는 정책 네트워크의 공식적인 이사장으로 취임을 했는데 80일 만에 그만둔 겁니다. 더군다나 이분은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손꼽히는 진보 원로학자입니다. 또한 안철수 의원은 이 최 교수님을 모시기 위해서 19초려를 했다고 했었습니다. 얼마나 공을 들였으면 19초려라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불과 80일 만에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보학자 최장집 교수의 좌절이라는 주제로 이분은 왜 떠나갔으며 이건 뭘 의미하고 그렇다면 앞으로 안철수 의원의 행보는 어떻게 될 것인가 등등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죠. 학자의 길, 정치인의 길입니다. 최장집 교수는 자기가 떠난 경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죠. 중앙일보 8월 13일자 6면에 나온 겁니다.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순수한 정책 연구소를 지휘하고 싶었지만 나에게 정치적 역할이 요구됐고 그게 부담스럽고 힘들었다. 또 보시죠. 안철수 의원은 이에 대해서 조선일보 13일자 5면 보도를 보면 계속 만나며 상의하고 배울 것이다. 최 교수님이 학자적 양심을 갖고 정치적 이해 타산 없이 말씀하신 것도 주위에서 정치적 의도를 갖고 해석하다 보니 많이 힘드셨다고 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분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만 믿고서 전제하고서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원래 최 교수는 순수한 그야말로 결벽에 가까운 청결성과 순결성을 잃지 않고 오직 담론만을 벗으로 삼고 영혼의 등대로 삼아서 학자의 길을 걸어온 분이 이제 정치 쪽에 있는 어떤 딩크탱크에 가서 순수하게 연구를 하려고 했는데 연구 이외에 다른 역할이 주어졌다. 그걸 내가 감당하기 힘들었고 부담스러웠다. 그렇게 보는 시각도 괴로웠다. 이 점에 대해서 안 의원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학자의 순수한 모습을 지키면서 그러니까 폴립해서의 길도 가지 않고 또한 정치인으로 본격 변신도 하지 않으려는 그 몸부림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번민과 고뇌가 있었을까 하는 부분에서 참 안타까운 좌절감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다면 그건 오히려 두 분 간의 의견 교환으로 간단히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지 않고 본래의 최 교수님 희망대로 연구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헤어진 이유가 됐다. 그러기에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시죠.
새정치 진보로부터 외면당했나? 혹시 노선 또는 추구하는 목표 이상 이것이 달라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낳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믿을 만한, 그렇게 해석할 만한 몇 가지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보시죠. 최 교수님은 경향신문 5월 28일자 일면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노동자의 벗 강연에서 신당을 통해, 즉 여기서 얘기하는 건 안철수 신당입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의미를 갖는 정당을 건설해 보는 게 희망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있습니다. 최 교수는 내가 연구소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 문제이다. 안 의원이 정치 조직화든 활동이든 이런 것에서 노동 문제가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같은 심증을 더욱 확실하게 굳히게 하는 발언이 또 있습니다. 자, 보시죠. 최 교수님은 8월 13일자 중앙일보 6면 보도를 보면 제자나 측근들이 안 의원과 함께 가는 걸 반대했다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 처음 안 의원과 함께 할 때 상의를 안 하고 결정했는데 제자와 안 의원 쪽은 서로 생각이 다를 수도 있다라고 해서 저와 같은 사람들의 추측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와 같이 본다면 새정치 입장에서는 진보를 다 안기가 어렵고 진보 입장에서는 새정치를 다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이렇게 해서 노선 차이, 이념 차이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내친 길에 새정치는 그럼 그 밖에 또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는가를 보시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새정치의 또 다른 얼굴 호남 공략입니다. 지역주의는 한국 정치에서 특징일지언정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정치인마다 지역주의를 타파하자는 주장을 누구든 합니다. 그만큼 지역주의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특징일지언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는 사람은 없다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안 의원이 4월 재보선 선거에서 국회의원이 된 이후에 본격적으로 정치활동을 하는 그 행보를 보면 구체적인 통계는 없습니다만 누가 뭐라고 해도 현재 제1야당인 민주당이 텃밭인 호남 공략에 집중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새정치 하면은 민주당도 그럴 것이지만은 무엇보다도 그 관점에서는 새누리당을 공격하고 비판하고 개혁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새누리당이 우세 지역인 예컨대 대구 경북 지역에 가서 말로 승부를 보든지 호소를 해야 될 텐데 제 기억으로는 안 의원이 대구 경북 지역에 가서 정치활동을 했다는 기억은 없습니다. 오히려 매사가 행동이 호남 공략 쪽으로 초점이 맞추어진 듯한 인상을 줍니다. 이렇다면 새정치는 커다란 문제점에 봉착하게 됩니다. 지역주의를 갖고 지역주의 토대 위에서 정치를 한다. 그것은 어떻게 설명하든 간에 그건 새정치라고 할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안철수 의원은 이제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 이 대목입니다. 먼저 하나 여론조사를 보시죠. 여론조사를 보면 최근의 여론조사입니다만은 안철수 의원이 신당을 창당했을 경우에 지지도를 보면 지지정당 없음, 즉 무당파가 33.7%입니다. 자, 여기서 안 의원이 텃밭, 안 의원이 공략해야 될 층, 거기는 새누리당 지지도 아니고 민주당 지지도 아니고 무당파입니다. 그런데 안 의원 신당이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 숫자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무당파로 있는 겁니다. 안 의원으로서는 이 무당파를 끌어들이고 그들이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새로운 탈발꿈을 해야 될 겁니다.
그 탈바꿈의 실현기는 시험대는 두 차례 있습니다. 10월 재보선이 있고 내년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6월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서울시장 선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안 의원은 딜레마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자, 안 의원은 오래전부터 현재의 정당들은 적대적 공생관계에 의해서 기득권을 이룬 정당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당도 그렇게 적대적 공생관계에 입각해서 기득권을 누려온 정당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현 박원순 서울시장은 바로 그 민주당의 공천을 받아서 내년 6월에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겠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공언을 해왔습니다. 그럴 경우 안 의원은 선택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후보를 내지 않는 것, 두 번째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지지하는 것, 이런 등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를 내지 않으면 안철수 의원의 정치 세력화, 나아가 새정치는 언제쯤 구체적인 모습을 보일지 여론의 싸늘한 눈총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박원순 시장을 지지하게 되면 본인이 적대적 공생관계에 입각해서 기득권을 누려온 정당의 공천을 받은 후보를 지지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서울시장 선거는 그렇다 하지만 나머지 지역에서는 독자적으로 후보를 낼 것인지 안 낼 것인지 굉장한 어려움에 부닥칠 걸로 보입니다. 이래저래 안 의원이 새정치의 기치를 들고 어떻게 전국을 앞날을 헤쳐나갈지 매우 궁금해집니다. 이제 말을 마치면서 오늘도 책을 하나 인용할까 합니다. 오늘은 최장집 교수가 쓴 책입니다.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라는 책이 있습니다만 그 책 257페이지 보면 이런 대목이 납니다. 한국의 정당은 자신들이 정치적 자산에 유리한 갈등만 동원하고 대표하려는 것이 일반적 경향이다. 정치인들이 즐겨 동원하는 지역 감정이 대표적이다. 새정치를 하려는 안 의원이나 새정치 앞날을 지켜보려는 분들이나 이 대목을 한 번쯤은 눈여겨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